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이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이 외교안보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외교 안보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귀국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각국의 정상들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또 있죠. 이 미국이 어제 핵 항공모함을 우리나라로 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슈들 가운데 오늘의 핵심 주제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일 정상과 각각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정식 회담이 불발돼 짧은 만남을 가졌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약 30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미일 정상과 만나 어떤 현안을 논의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삼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공세적인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는데요. 북핵 문제 외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갑자기 국내 민간단체, 특히 탈북민 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제정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해왔던 현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뉴욕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네. 정작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이 됐고 한일 정상은 이 약식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열린 한일 양국 간 정상들의 약식 회담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나는 일정은 이미 지난주에 알려졌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세부 일정을 소개하면서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열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어떤 의제를 나눌지 미리 정해놓고 만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대로 한일 정상회담은 정식 회담이 아닌 약식 회담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21일 유엔 총회장 인근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30분간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고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한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결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정책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이런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일 간 여러 갈등이 존재하지만 양 정상이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사실 이 정식 회담이 아닌 약식 회담이어서 조금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설명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 순방 일정 브리핑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유엔 총회를 계기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양측이 서로 흔쾌히 합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흔쾌히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회담 여부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또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약식회담으로 규정했지만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과 미국 뉴욕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당국 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식 회담은 불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체류 일정이 갑작스럽게 단축되면서 정상회담이 어려워지자 대통령실은 짧은 환담을 통해서라도 양 정상이 만날 수 있게 일종의 플랜 B를 작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모두 3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국내 우려를 설명한 뒤 미 행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변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 즉 한미 통화 스와프도 논의했으며 또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과 관련이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한미 정상의 정식 회담이 성사되지 못하고 스탠딩 환담으로 그쳤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상들 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한미일 외교 당국의 합의 내용도 좀 전해 주시죠.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뉴욕 현지 시간으로 22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정책 관련 법을 새롭게 채택한 것을 포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북한의 협상 복귀도 촉구했습니다. 삼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규칙 기반의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삼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어느 곳에서든 힘이나 강압으로 영토와 지역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비롯해 지역 내에서 중국이 힘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진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 측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업계의 우려도 전달하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 즉 FTA 정신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뉴욕에서 현지 시간 19일 한일 외교장관의 별도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양국의 최대 관심사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핵항공모함 이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상 입항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이 북한의 무력 도발 의지를 사실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큰데 이번에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방한했다고요?
네,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어제 오전 9시쯤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레이건호는 미 5항모전단 소속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과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을 이끌고 왔고, 또 항모강습단 소속인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은 진해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2003년에 취역한 10만 톤급 레이건호는 슈퍼원의 전투기,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를 약 90대 정도 탑재하고 또 5천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미 항모강습단은 한미 양국 해군 간 우호 협력을 다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한 뒤 이달 말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합니다. 해군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어제 열린 입항 환영 행사에서 마이클 도널리 미 5 항모강습단장은 이번 방한과 연합훈련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며 이번 방한의 목표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끈끈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군당국은 미 항모가 참가하는 이번 연합해상훈련을 통해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훈련 목적으로 방한한 것은 2017년 10월 레이건호 부산 입항 이후 5년 만입니다. 미 핵항모의 한반도 전개는 이미 이달 초부터 알려졌었는데요.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에 대응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함남 심포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관련 시설과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민간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심포조선소에서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SLBM 발사 준비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과연 도발을 할지는 조금 더 저희가 주의 깊게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평소에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어제 갑자기 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 통일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민주당 주도로 제정됐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권영세 장관의 입장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대북전단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유주의적인 입각에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건 어떤 통일부의 관점이 아니라 그거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런데 통일부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요청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도 대북전단을 빌미로 도발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네, 통일부는 더 나아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수사당국에서 수사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공개 촉구는 내일부터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들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매년 개최되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매번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습니다. 행사 주최 측이 공개한 일정 표에는 없지만 이 단체는 이번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 반응의 강도가 여느 때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려보내자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쏘아올린 적이 있고, 또 재작년 6월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며 대북전단을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온상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대남 사업 총책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열린 방역 총화 회의라는 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한 보복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보수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배후에서 부추긴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지면 남조선 당국도 박멸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실제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 정부라고 해도 고사총 총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면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또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이 분명한 만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점, 또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겁니다. 네, 만약 탈북민 단체가 다음 주에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이 북한군이 전단 풍선에 대고 이 고사총을 발사하거나 하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군 당국이 파악한 것처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